안녕하세요. 다산이드 전병실 원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3절 배전선로 및 배전반 공사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이제 우리가 배전반 공사, 배전공사라고 하는 것은 전주에서부터 우리 건물까지 한번 전기를 끌고 와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전까지는 이 건물 안에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전주에서부터 우리 집까지 오는 길, 그것에 대해서 혹은 전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자, 일단 우리가 전선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전선로라고 하는 것은 전선이 지나가는 길과 관련된 부속 설비들을 우리가 다 전선로라고 이야기합니다. 법에서는 전선로를 총 7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가공전선로. 가공전선로는 뭐죠? 공중으로 지나가는 거죠. 그 다음에 지중전선로. 땅으로 들어가는 거죠. 다음에 옥상전선로. 그 다음에 옥측전선로. 물 위로 가는 거 수상전선로. 물 밑으로 가는 거 수저전선로. 그 다음에 마지막 터널 내 전선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해저 전선로 이런 말은 법에서는 없습니다. 법에서는 이렇게 7가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우리가 많이 쓰이는 것은 바로 이 가공 전선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요새 신도시 같은 데 가보게 되면은 공중으로 지나가는 전선 거의 볼 수가 없죠. 다 지하로 지중선로로 만들게 되는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가공 전선로를 우리가 많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가공전선로를 이루는 기본적인 지지물들은, 자, 지지물들은 뭐가 있나요? 4가지가 있는데, 하나, 철근, 콘크리트주. 우리가 가장 많이 보는 거죠. 겉에가 콘크리트로 되어 있고, 그래서 흔히 우리가 전보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철근 콘크리트주입니다. 그 다음에 목주, 나무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철주. 그냥 철로만 되어 있는 전주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짱은 뭐예요? 철탑이죠. 지지물의 짱은 철탑이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배워보도록 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보시죠. 1번 가공인입선 공사. 가공인입선이라고 하는 거는, 자, 인입선이 뭡니까? 인입이 들어오는 거죠. 공중에서부터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주가 있고, 자, 여기 이제 어느 수용가가 있다. 우리 집이 있다. 그러면은 공중에서부터 우리 집으로 들어오는 선, 이걸 우리가 가공인입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전선은 뭘 씁니까? DV선을 쓰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읽어볼게요. 가공인입선이란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에서 분기하여 다른 전선로 지지물을 거치지 않고 수용장소의 인입점에 이르는 전선로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사용전선은 절연전선 및 케이블을 사용한다. 단 OW선을 사용할 경우는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해야 된다. 두 번째, 사용전선에 굵기는 저압 인입선인 경우 6스퀘어 이상의 경동선을 사용한다. 단 경관이 15m 이하일 때는 4스퀘어도 가능하다. 원래는 이제 6스퀘어 해야 되는데 만약에 거리가 좀 짧은데 어떻습니까? 좀 봐주십시오 하면은 그때는 4스퀘어도 가능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세 번째, 저압 인입선의 설치 높이는, 자, 여기 높이 중요합니다. 높이는 도로를 횡단하는 경우에는 5m 이상, 그 다음에 철도나 궤도 횡단은 6.5m 이상, 그 다음 횡단보도교는 3m 이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 도로를 횡단하게 됩니다. 도로를 횡단하게 되는데, 자, 저압일 때는 5m입니다. 근데 고압일 때는요, 6m가 됩니다. 그 다음에 철도를 횡단한다. 철도는 6.5m입니다. 앞으로 이제 철도를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철도 6.5m라는 거. 도로는 저압일 때 5m. 그래서 그 밑에 표가 있죠. 그렇죠? 저압일 때 5, 그 다음에 고압일 때 6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연접인입선. 연접인입선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 자, 이 옆에, 자, 여기 A라는 집이 있고 B라는 집이 있으면 B는 여기 전주에서 직접 받을 필요가 없어요. 어떻게 A라는 점에서 옆에서 이렇게 선을 따오게 되면 됩니다. 이걸 우리가 연접인입선이라고 합니다. 법적인 용어는 어느 한 수용가의 인입구에서 분기하여 도중에 지지물을 거치지 않고 다른 수용가의 인입구에 이르는 선,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런다? 연접인입선이라고 하게 됩니다. 옆집에서 따온 선이라는 얘기죠. 자, 그런데 연접인입선을 할 때 지켜야 할 사항이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자, 연접인입선을 할 때는 1번, 여기서 폭이 만약에 5m가 넘는 도로가 있다면은 그것은 건너지 못합니다. 첫 번째, 폭 5m 넘는 도로 횡단하지 말 것. 자, 두 번째, 이 분기점으로부터 반경 몇 미터? 100m를 넘지 말 것. 반경
100m를 넘지 말 것. 자, 세 번째. 이 첫 번째 분기점에 있는 집 수용가에서의 옥내로 관통하지 말 것. 그러니까 집 안에서 안방, 사랑방 건너서 옆집으로 가지 말고 옥측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옥내를 관통하지 말 것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연접인입선이라고 하는 것은 용어의 정의가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켜야 할 사항 세 가지 해가지고 네 가지가 중요하게 됩니다. 3페이지 넘겨서 자, 가공 배전 선로 공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공 배전 선로 공사. 제가 전주를 한번 땅에다가 묻어볼까요? 짜잔, 짜잔, 돼지. 전주를 땅에다가 묻는 거를 우리가 건주공사라고 합니다. 건주공사. 땅에다가 묻는다. 건설한다. 자, 그래서 전주는 두 가지로 나누게 됩니다. 15m가 안 되는 게 있고 16m가 넘는 게 있습니다. 15m가 안 되는 거는요. 자, 6분의 1 이상 그 깊이가 묻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전주가 12m다라고 하면은 6분의 1이니까 2m 이상 땅에다 묻어야 된다는 얘기죠. 15m가 넘는 거, 그러니까 16m가 넘는 거는 2.5m 이상 묻어야 됩니다. 그래서 16m가 넘는다 그런 얘기 나오게 되면은 무조건 2.5m 이상을 묻는다 그렇게 대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주를 세운 다음에 전주의 옆에다가 뭘 이렇게 다닥다닥 붙여요. 왜냐하면은 전선을 받치려면은 이걸 뭘 붙여야 되는데 애자 같은 거를 이렇게 애자를 놓으려면은 자, 이렇게 뭘 옆에다가 철제 같은 걸 달아야 되겠죠. 그렇죠?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 자, 여자들이 우리가 이렇게 귀걸이하고 목걸이하고 이런 걸 뭐라고 합니까? 장식한다고 그러죠. 이걸 우리가 장주 공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장주 공사 중에서 자, 이거는 뭐라고 그러냐? 이걸 우리가 완금이라고 하죠. 완금. 완금이라고 하고, 자, 전주가 땅에 묻혔을 때 제일 위에 꽃갈콘처럼 쓰여 있는 게 있는데 그거는 뭐냐? 거기에 흐르는 저는 가공지선이라고 해서 벼락으로부터 이 전주를 보호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쓰이는 애자는 LP 애자가 되고요. 자, 이렇게 가로로 가는 거는 22.9kV 전선이 되겠죠. 다음에 이 전주에는 이렇게 사람이 올라가라고 발판못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쵸? 발판못은 자, 지상으로부터 어떻게 되느냐? 1.8m 이상 설치해야 됩니다. 1.8m 미만에 설치하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8m면 제 키가 여러분 얼마 되고 보십니까? 저 183입니다. 네, 183인데 제 키로 했을 때 제 키보다 높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요? 일부러 올라가지 못하게. 일종의 책임 분기점입니다. 책임 분기 높이예요. 1.8m로 높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2m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올라갔어요. 그럼 아니 당신 왜 올라간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이게 좀 낮아봐요. 그럼 어때요? 한 1.2m 허리 높이에 있다고 해봐요. 그럼 어떻습니까 여러분? 올라가고 싶잖아요. 우리 술 먹고 조금 알딸딸할 때 올라가고 싶다고요. 다 축농을 느낀다고요. 그럼 안 된다고요. 1.8m로 우리가 설치를 해놓게 됩니다. 다음에 이제 전주에서 가장 중요한 설비가 뭐냐라고 하게 된다면 바로 변압기죠. 변압기를 여기다가 이렇게 붙여놓게 되는데 이 변압기를 껴안는 선, 이걸 우리가 행거밴드라고 합니다. 행거밴드. 그래서 변압기를 달고 그 다음에 22,900을 변압기로 인입하게 되는데 이때 앞에서 벼락을 흡수하는 거, 서지 전압을 흡수하게 되는 거, 이걸 우리가 라이트닝 어레스트라고 해서 LA라고 하게 되죠. 그래서 이상 전압을 다 대지로 흘려보내고 나머지를 변압기로 보내서 변압기를 보호하게 되는 겁니다. 다 전주 쓰러지지 말라고 선을 내립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 지선이라고 합니다. 지선. 지선. 여기에 쓰이는 동그란 애자를 그걸 지선 애자 혹은 동그랗다고 해서 우리가 구형 애자 구수록자를 써서 옥애자 이렇게도 부르기도 합니다. 자, 이런 얘기들을 좀 앞으로 해볼 건데 전체적인 흐름은 어쨌든 이렇다는 걸 기억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면서 길거리를 지나다가 전주를 한 번 더 올려보는 그 다음에 신호를 기다리다가도 위를 한 번 더 봐서 그 얘기가 이거구나 하는 그런 생활의 학습이 필요한 것은 더욱더 두말할 나이가 없이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자, 359페이지 맨 위에 보면은 가공 전선로의 지지물에 하중이 가해지는 경우에 기초 안전율은 2이다. 안전율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요. 몇 배 더 안전하게 만들 거냐 이거예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몸무게가 우리가 100kg가 넘게 나가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죠. 그렇죠? 최고 많이 잡아서 한 150kg 정도 잡아보죠. 150kg. 150kg 넘는 사람은 그렇게 흔하지 않다고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이 의자를 만들게 되면 의자는 딱 150만 버텨야 될까요?
거기서 앉을 수 있는 최고 사람? 아니죠. 뭐 두 사람이 폭에 앉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한 300kg을 버틸 수 있도록 만든다고 한번 해보죠. 그러니까 150여도 충분한데 300kg를 버틸 수 있게 만들었어요. 그럼 이걸 우리가 안전율이 2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거 전주도 마찬가지로 여기 걸리는 하중보다 한 2배 정도를 더 튼튼하게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안전율이 2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걸 기초 안전율이라고 합니다. 1번 배전선로의 재료와 기구, 지주물의 종류에는 목주, 철주, 철근, 콘크리트주, 철탑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자, 건주공사, 전주를 세우는 거죠. 지지물을 땅에 세우는 것을 건주라고 한다. 지지물의 땅에 묻히는 깊이는 전주의 길이 15m 이하일 때에는 6분의 1 이상, 15m 초과, 15m 초과가 이제 16m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16이라고 쓴 거예요. 15m 초과일 때는 2.5m 이상 깊이 매설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 밑에 쭉쭉 다른 얘기가 있고. 3번에 장주공사. 자, 지지물에 전선과 기구 등을 고정시키기 위해서 완금이나 애자 등을 장치하는 것을 장주공사라고 한다. 다음에 네 번째, 완몸 및 완금이 있고, 자,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바에 지선밴드, 요거 하나 정도만 기억을 해 두시죠. 자, 5번에 배전용 기구의 설치. 자, 주상변압기를 지지물에 설치할 때는 행거밴드를 사용하여 설치한다. 요 끈 뭐라고 했죠? 껴안고 있어야 되니까 행거밴드라고 했죠. 다음에 나번에 변압기의 1차 인하선은 고압 절연 전선 또는 클로로플랜 외장 케이블을 사용하고, 2차 측배선은 5개형 비닐 절연선 또는 비닐 쾌장 웨이브를 사용한다. 비닐 외장 케이블을 사용한다. 4번 변압기 과거 보호 및 고장 시 수리를 위하여 1차 측에는 애자형 개폐기 또는 프라이머리 컷아웃 스위치. 자, 이거 뭐냐, 여기에도 차단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왜냐, 트랜스가 고장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어떤 차단기가 있냐면은, 자, 이렇게 생긴 게 있습니다. 여기 이제 애자식으로 되어 있고, 고장이 나게 되면 이 차단기가 뚝 하고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냐, COS, 컷아웃 스위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차 측에는 캐치 홀더를 설치한다. 캐치 홀더는 일종의 퓨즈가 됩니다. 여기 2차 측에다 설치하는 겁니다. 다음에 2차 측 단지에 이중접지 공사를 한다. 이렇게 돼 있죠. 한 페이지 넘겨서 6번에 지선공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선공사. 지선공사라고 하는 거는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지하는 선. 자, 이 지선에서 지켜야 할 사항들 첫 번째. 지선의 안전율입니다. 안전율이라고 하는 거는 이것이 당겨야 되는데 원래 가해지는 하중보다 몇 배 더 여유 있게 해야 되느냐. 지선의 안전율은 2.5입니다. 지지물의 안전율은 2인 반면에 지선의 안전율은 2.5, 조금 더 강하죠. 그렇죠? 그래서 두 번째, 이거는 큰 전선 하나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금속선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닥을 꼬아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여러 가닥을 꼬아서. 그래서 몇 가닥? 3가닥 이상을 꼬아서 사용하게 된다. 우리가 와이어로프라고 하죠. 흔히 와이어로프 이런 거 여러 가닥 꼬아서 돼 있죠. 세 번째, 전선 어떤 걸 사용하느냐? 2.6mm 이상의 금속선 또는 2mm 이상의 아연도금 강연선을 사용하게 됩니다. 자, 근데 강철선을 사용하게 되죠. 근데 구리선을 사용한다 이런 말이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잘못된 얘기죠. 그렇죠? 잘못된 얘기죠. 자, 네 번째, 여기 사용하는 애자는 무슨 애자라고 하냐? 지선 애자 혹은 구형 애자. 옛날에는 오계자라고도 불렀는데 요즘 잘 사용 안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합니다. 여기 구조를 좀 보시면은, 여러분 지나가다 보시면은 서로 이렇게 약간 엇갈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적으로 위랑 아래랑 통하지가 않아요. 혹시 위에서 전기적인 이상이 생겼을 때 아래로 그것이 오는 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는요, 지선의 끝에는 이게 땅에다 버텨야 되니까 여기다 콘크리트 근가를 설치하게 됩니다. 5번에 근가 설치. 자, 다음에 이제 지선의 그러면 종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지선에는 어떤 종류가 있느냐? 지금 여러분 보시는 거, 이거는 보통 지선이라고 합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거. 자, 근데 예를 들어 여기에 강이 지나가고 있거나 물건이 있거나 아니면 건축물이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다가 지선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자, 이러한 지지물을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이렇게 꺾어서 가게 되는데, 이걸 우리가 무엇이라고 하느냐? 궁할 때 쓴다고 해서 궁지선이라고 합니다. 지역이 조금 협소하거나 아니면은 장력이 적을 때 사용하는 걸 궁지선이라고 합니다. 또 지선을 설치해야 되는데 말 그대로 진짜 강이 흘러요. 아니면 조그만한 냇가가 있어요. 그럼 반대편에다가, 자, 지선을 이렇게 연결하고 전주를 하나 이렇게 지탱해서 지지하는 방식, 우리가 무엇이라고 하느냐? 수평지선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다음에, 자, 전주가 있고 대지가 있으면은 하나는 완금에다가 하나는 전주에다가 해서, 자, 이렇게 당기는 방식이 있어요. 이게 무엇이냐? 알파벳 마치 Y자 모양 같다고 해서 이걸 Y지선이다 라고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지선이 종류에 이제 나와 있게 됩니다. 여기 360페이지에 아래에 이제 나와 있는 것이 일반적인 지선이고요. 자, 한 페이지 넘겨서 361페이지에
자, 위에 수평지선이라고 있죠. 그쵸? 그 다음에 Y지선도 있고, 그 다음에 궁지선도 있고요. 그쵸? 여러 가지 이제 모양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따 문제 풀어보면서 한번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다음에 이제 361페이지. 가공전선로라고 되어 있는데 읽어보겠습니다. 1. 가공전선에는 전압에 따라서 저압 가공전선, 특별고압 가공전선이 있고 시설 방법도 차이가 있다. 자, 이 가공전선의 굵기와 종류. 400V 미만 저압 가공전선은 10스퀘어 이상의 경동선 또는 6스퀘어 이상의 절연전선을 사용한다. 그 다음 나번에 동복강선에 대한 얘기도 있습니다. 한 페이지 넘겨서 저압 및 고압 가공전선의 높이. 자, 고압 가공전선 그러니까 그냥 공중으로 지나가는 선이에요. 가공전선의 높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도로 횡단시 어떻게 됩니까? 무조건 6m. 아까 인입선은 저압일 때는 5m, 고압일 때는 6m라고 했는데 이거는 저압, 고압 관계없이 전선이 그냥 도로를 지날 때는 다 6m가 됩니다. 그 다음에 철도 횡단할 때 얼마? 6.5m. 그 다음에 횡단보도 3.5m, 일반 장소 5m. 다음에 2번 지중전선로. 자, 지중전선로는 전선의 케이블을 사용하고 관로식, 암거식 또는 직접 매설식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그 밑에 이제 그림이 나와 있죠. 그쵸? 그림이 여러 개 나와 있게 되는데 자, 이 지중전선로라고 하는 거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그냥 땅에다가 직접 묻어버리는 거예요. 트로프라고 해가지고 조그만한 관 같은 거 집어넣고 자, 이걸 우리가 직매식, 직접 매설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두 번째, 관로식이라고 해서 파이프를 묻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중간에 사람이 들어가서 이제 관찰할 수 있게 맨홀이라고 하는 걸 뚫어가지고 관찰할 수 있게끔 만든 거예요. 그리고 무엇이라고 그러냐? 직매식. 그 다음에 이걸 관로식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주 발전된 이제 도시에서는 이제 큰 터널을 뚫어버려요. 그러니까 사람이 여기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전선을 이렇게 넣는 거죠. 이거를 암거식 혹은 공동구식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시험 문제 나오는 거는 자, 오른쪽으로 갈수록 뭡니까? 진보된 형태죠. 유지보수가 편하고 대신 이제 돈이 좀 비싸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직매식, 관로식, 암거식이 아닌 거는 이상한 겁니다. 그건 지중배전선로의 공사 방법이 아니에요. 자, 직매식을 할 때 조심해야 될 거. 땅에다가 묻는 깊이를 깊게 묻어야 됩니다. 얼마? 0.6m 이상. 근데 만약에 그 위로 차량이나 기타 중량의 압력 우려를 받을 우려가 있다라고 하면은 중량의 우려가 있으면은 얼마? 그때는 1.2m 이상 묻어야 됩니다. 2배로 묻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관로식은요. 1세제곱미터 이상이 되게 되면은 여기다가 통풍 장치를 설치해야 된다라고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 얘기가 바로 이제 지중전선로의 종류가 있고 자, 밑에 배전반 공사 보죠. 배전반 공사. 배전반에는 보통 높은 전압을 수전하여 낮은 전압으로 변압한 전기를 공급하는 수변전실 내에서 변압기, 차단기, 계기류 등이 설치되어 있다. 배전반이랑 분전반이랑 여러분 좀 기억하셔야 되는데 자, 건물에서 그러니까 변압기 지나서 전기를 나눠주는 곳은 배전반입니다. 밥을 나눠주면 뭡니까? 배식, 전기를 나눠주면은 배전반이고 이 배전반에서 최종 부하, 에어컨이라든지 아니면은 PC라든지 자, 여기로 가는 전기를 나눠주는 곳 이걸 우리가 분전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는. 그래서 배전반이 더 큰 의미고 분전반이 그 다음이죠. 한번 배전반에 대해서 이렇게 쭉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한 페이지 넘겨서 3번에 363페이지 3번에 폐쇄식 배전반이라고 있죠. 이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전기실 가게 되면 예전처럼 좀 노출되어 있고 이런 것이 아니라 요즘에는 딱 가면은 뭐밖에 없어요. 이렇게 캐비넷밖에 없어요. 캐비넷처럼 생겨 있죠. 캐비넷이 그냥 막 줄지어서 엄청 많죠. 그래서 어떤 캐비넷 열면은 MOF 있고, 어떤 캐비넷 열면은 CTPT 이런 것들이 있고, 여러 가지가 이제, 그 다음 변압기 여러 가지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런 거 우리가 무엇이라고 하느냐? 이런 거를 폐쇄식 배전반이라고 합니다. 폐쇄식, 다른 말로는요, 큐비클식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큐비클식 배전반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자, 거기 써있죠. 사면을 폐쇄하여 만든 것으로 점유 면적이 좁고 보수 및 운전의 안전함으로 가장 널리 사용된다. 종류에는 조립형과 장갑형이 있다. 자, 그 밑에 배전반 공사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그래서 4번에 분전반 공사 한번 볼까요? 간선에서 각 기계, 기구로 배선이 분리해 나가는 곳에 주 개폐기, 분기 개폐기, 자동 개폐기 등 설치하기 위하여 분전반을 설치한다. 분전반의 종류도 이렇게 쭉 나와 있게 되는데 5번에 함, 요게 이제 중요합니다. 펜 딱 드시고 자, 배전반 및 분전반을 넣은 함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된다. 첫 번째, 반의 뒤쪽은 배선 및 기구를 배치하지 말 것. 자, 여러분 집에 분전반 있으시죠? 집에 여러분 분전반에 이렇게 차단기가 여러 개 있다고요. 그렇죠? 그런데 이면, 그러니까 이 보이는 것의 뒷면에다가는 전기 배선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전기 배선은 바로 앞에 보이는 쪽에만 돼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반의 옆쪽 또는 뒤쪽에 설치하는 분배전반의 소형 덕트는 강판재로서 전선을 구부리거나 눌리지 않을 정도의 충분히 큰 것이어야 된다. 세 번째, 난연성 합성 수지로 된 것은 두께 1.5mm 이상으로 된 내아크성이 된다. 내아크라고 하는 거는 아크, 불꽃을 버틸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합성 수지로 된 거는 1.5mm고요. 그 다음 줄에 강판재, 강판재는 뭡니까? 철판이잖아요. 그렇죠? 철판일 때는 1.2mm, 합성수지보다 조금 얇아도 돼요. 강판재일 때는 1.2mm 이상이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보죠. 이 분전반 같은 거 공사할 때 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절대 숨기면 안 됩니다. 집에 분전반이 좀 보기 안 좋다고 액자를 이렇게 걸어 놓는다거나 달력을 걸어 놓는다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안 돼요. 왜냐하면은 제가 실제로 겪은 일입니다. 제가 실제로 겪은 일인데 여러분 만약에 불이 나나 봐요. 불이 나게 되면은 막 이제 소방서가 와가지고 소방서가 와가지고 물을 딱 쏘기 전에 뭘 하냐? 차단기를 일단 내립니다. 당연히 그렇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차단기가 안 내려가 있는데 물을 막 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차단기를 일단 내리고 물을 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그 차단기를 어떻게 합니까? 어디 있나를 쉽게 빨리 파악할 수 있어야 돼요. 혹은 전기적 이상, 예를 들어 누전에 의해서 화재가 발생했다고 하면 빨리 차단기부터 내려야 되게 되는데 차단기가 만약에 안 내려간다라고 하면은 내려야 되는데 그거는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곳에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요즘에 이제 커피숍 같은 곳들이다 아니면 인테리어가 잘 돼 있는 곳 보면은 이거 도대체 분전반이 어디 있어? 이렇게 못 찾는 곳 있어요. 그거는 조금 불리하죠. 그렇죠? 나중에 위험이나 이런 걸 우리가 살펴봤을 때 좋지 않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364페이지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1번. 자, 일반적으로 저압 가공 인입선이 도로를 횡단하는 경우 노면상 설치해야 될 높이는 얼마입니까? 가공 인입선. 저압일 때는 5m, 고압일 때는 6m. 그냥 전선이 그냥 도로를 지나간다고 할 때는 6m죠. 2번 5m. 2번, 한 수용 장소의 인입선에서 분기하여 지지물을 거치지 않고 다른 수용 장소의 인입구에 이르는 선. 이걸 우리가 4번 연접 인입선이라고 하죠. 3번, 저압 연접 인입선 시설에서 제한사항이 아닌 것은, 자, 첫 번째, 100m를 넘지 말자. 두 번째, 폭 5m를 넘지 말자. 세 번째, 관통하지 말자. 네 번째, 지름 2mm 이하의 경동선을 사용하지 말자. 이거 관계없죠. 이건 아니죠. 이게 지금 2mm가 요즘에 이제 사용하는 전선으로 치자면 4스퀘어 되는 겁니다. 4스퀘어는 경관이 15m 이하일 때는 사용할 수 있죠. 4번, 가공 전선로의 지지물에 하중이 가해지는 경우 그 하중을 받는 지지물의 기초 안전율은 얼마인가? 기초 안전율 두 문제 나왔습니다. 지지물은 2, 그 다음에 지선은 2.5. 5번, A종 철근 콘크리트주의 전장이 15m라고 합니다. 15m. 인 경우에 땅에 묻히는 최소 깊이는 얼마입니까? 이거 얼마예요? 6분의 1 이상 묻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2.5, 1번. 16번, 전주의 길이가 16m인 지지물을 건조하는 경우 땅에 묻히는 최소 깊이는 얼마입니까? 6분의 1이니까 얼마예요? 2.5 이상이죠. 그쵸? 16m가 넘게 되면 2.5 이상. 3번. 17번, 철근 콘크리트 주의 길이가 16m이고 설계 하중이 80kg인 것을 지반이 약한 곳에 시설하는 경우 그 묻히는 깊이를 다음 보기과 같이 하였다. 옳게 시공된 것. 16m라고 하니까 얼마? 2.5m 이상 묻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2.5m 이상. 그럼 몇 번? 4번 2.8m. 8번. 지지물의 전선 그 밖의 기구를 고정하기 위하여 완금, 완목, 애자 등을 장치하는 거 옆에다 뭘 붙이는 걸 뭐라고 합니까? 그걸 우리가 장주공사라고 하죠. 3번. 9번. 배전용 전기기계기구인 COS의 용도로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자, COS, 컷아웃 스위치. 뭡니까? 1차 측에서 차단하는 거죠. 그쵸? 그래서 1번이죠. 배전용 변압기의 1차 측에 시설하여 변압기의 단락보호용으로 쓰인다. 변압기를 보호한다. 보호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개폐기로도 사용하고요. 10번, 주상변압기를 철근 콘크리트 전주에 설치할 때 사용하는 것. 이렇게 껴안고 있는 거. 무슨 밴드? 매달리는 끈이라고 해서 행거 밴드라고 하죠. 11번, 배전선로 기기 설치 공사 시 전주의 승주시, 승주라고 하는 건 전주로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발판 볼트는 지상 몇 미터 지점에서 180도 방향에 몇 미터씩 간격으로 설치되는가. 이거 뭐 재밌는 문제인데 일단 발판 볼트는 지상에서부터 몇 미터? 1.8m죠. 그쵸? 그러니까 답은 3번 아니면 4번인데 그 다음에 간격은 180도로 45cm. 그쵸? 0.45m로 설치를 해야 됩니다. 4번입니다. 12번, 철근 콘크리트주에 완금을 고정시키려면 어떤 밴드를 사용하는가? 1번에 암밴드. 자, 전주. 이거 완금을 껴안고 있는 거 암밴드. 자, 이렇게 지지하는 거 암타입. 이걸 둘러싸는 거 암타입 밴드.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음은 12번에는 1번 암밴드입니다. 13번, 인류하는 곳이나 인류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한쪽 당김입니다. 한쪽 당김. 그러니까 전주가 자, 마지막에 있어요. 이렇게. 마지막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한쪽으로만 장력을 받게 되죠. 인장하중을. 그쵸? 그러니까 한쪽으로만 받는 걸 우리가 인류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것도 좀 옳지 않은 일본 단어죠. 그렇죠? 한자식 표현이죠. 인류. 한쪽 당김입니다. 인류하는 곳이나 분기하는 곳에 사용하는 애자. 자, 여기에 쓰이는 애자는 동동 매달려 있는 애자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걸 우리가 무엇이라고 하느냐? 현수애자라고 합니다. 현수애자. 14번. 절연전선으로 가선된 배전선로에서 활선 상태인 경우. 활선이라고 하는 건 뭘까요? 선이 살아있다. 선이 살아있다. 물고기가 살아있으면 뭡니까? 활어 아닙니까? 활어. 그쵸? 활선 상태인 경우 전선의 피복을 벗기는 것은 매우 곤란한 작업이다. 당연하죠. 아니, 전기 통하고 있는데 전선 벗기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그쵸? 자, 이런 경우 활선 상태에서 전선의 피복을 벗기는 공구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1, 2, 3, 4 중에서 전선 피복 벗기는 공구 이름 뭔 것 같아요? 하나밖에 더 있습니까? 1번에 전선 피박기. 하나밖에 없죠. 15번. 자, 저고압 가공전선이 도로를 횡단하는 경우 지표상 높이 몇 미터? 6미터. 16번. 480V 가공 인입선이 철도를 횡단할 때 레일 면상의 높이, 철도 횡단할 때는 무조건 뭐예요? 그것이 인입선이든 아니면 가공선이든 다 6.5m죠. 4번. 17번. 고압 가공 전선로의 전선의 조수가 3조일 때 완금의 길이. 자, 여기 하나, 둘, 세 개 지나간다. 여기 있는 이 완금의 길이 얼마? 1800. 1.8m. 3번. 18번. 고압 가공 인입선이 일반적으로 도로 횡단 시 설치 높이는 저압은 5m, 고압은 6m. 네. 4번. 19번. 다음 중 지중 전선로의 매설 방법이 아닌 것은 관로, 암것, 직접 매설 다 표현된 거죠. 그렇죠? 근데 4번에 행거식 이거는 없어요. 행거식은 뭐냐면은 자, 이렇게 전주가 있고 그 다음에 통신 케이블 같은 걸 할 땐 직접 하지 않고요. 여기다가 자, 조가선이라는 선을 와이어 로프를 하나 깝니다. 조가선. 그 다음에 여기다가 통신용 케이블을 깐 다음에 이걸 이렇게 매달아요. 이걸 우리가 행거식이라고 합니다. 행거식. 그러니까 4번은 지중 전선로의 매설 방법이 아니라 가공 전선로의 방법이죠. 20번. 연피 케이블을 직접 매설식에 의하여 기타 차량 기타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 매설 깊이는 몇 미터 이상이어야 됩니까? 3번. 1.2m 이상. 중량을 받을 우려가 있으니까요. 21번. 지중 또는 수중에 시설하는 양극과 피 방식체 간의 전기 부식 방지 시설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무엇이냐? 방식 방지라고 해가지고 가스관 같은 것이 지중에서 흐르는 전류 때문에 부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걸 전기적인 부식이라고 해서 우리가 전식이라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전식을 방지하는 방법을 우리가 전기 부식 방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쭉 있는데 1번에 사용전압은 직 60V 초과할 것. 너무 높은 전압을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60V 이하를 사용해야 됩니다. 22번. 가공 전선로의 지지물에 지선을 사용해서는 안 되는 곳. 자, 다른 것에 다 지선 사용해도 되는데 지선을 사용해서는 안 되는 곳이 딱 하나 있어요. 뭐 철탑. 왜? 철탑은 이미 건설이 될 때 그 정도 하중은 다 버틸 수 있게끔 설계가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돈이 한두 푼짜리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철탑. 나중에 이제 철탑을 설계할 때 가장 고려해야 될 하중이 뭐냐라고 이야기하게 되면요. 여러분 철탑 설계할 때 어떤 하중을 제일 많이 고려해야 될까요? 전선의 무게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전선의 무게가 아니라 풍압 하중, 바람에 의한 하중을 가장 잘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람이 얼마나 부냐. 보통 철탑이 경관, 철탑과 철탑 사이 간격이 한 400m. 최고 늘어나게 되면 한 600m까지 가거든요. 그러니까 전선이 걸려있는 게 흔들흔들 거린다는 것은 굉장한 하중을 받게 되죠. 23번. 자, 도로를 횡단하여 시설하는 지선의 높이는 지표상 몇 미터 해야 되는가? 1번에 5m. 24번. 가공 전선로의 지지물이 아닌 것. 2번에 지선. 이거는 지지물이 아니죠. 지지물을 지지하는 선이죠. 지선은. 25번. 가공 전선로의 지지물에 시설하는 지선의 안전율은 얼마여야 되는가? 지선의 안전율은 2.5 이상이어야 되죠. 26번. 가공 전선로의 지지물에 시설하는 지선에서 맞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3번에 소선의 지름이 1.6mm 이상의 동선을 사용할 것? 아니죠. 동선은 사용하지 않죠. 그렇죠? 구리선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2.6mm 이상의 금속선 또는 2mm 이상의 아연도금 강연선을 사용합니다. 27번. 비교적 장력이 적고 타 종류의 지선을 시설할 수 없는 경우에 이용되는 지선, 이걸 우리가 궁지선이라고 하죠. 28번. 다단의 크로스 암이 설치되고 또한 장력이 클 때와 H주일 때 보통 지선을 2단으로 부설하는 경우. 2단. 하나, 둘. 알파벳 뭐? Y지선이라고 하죠. 29번. 지선의 중간에 놓는 애자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구형애자. 30번. 가공전선의 케이블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케이블은 조가용선의 행거를 사용하여 조가한다. 사용전압이 고압일 때 그 행거의 간격. 고압일 때. 이게 만약에 고압이면 이 행거의 간격. 얼마일까요? 50cm. 이상? 이하여야 되겠죠. 촘촘하게 해라. 그러니까 1번.
31번 가공 케이블 시설 시 조가용선에 금속 테이프 등을 사용하여 케이블 외장을 견고하게 붙여 조가하는 경우 나선형으로 금속 테이프를 감는 간격은 몇 센티미터 이하를 확보해야 되는가. 자, 여기서 이제 이렇게 매다는 방법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전선을 그냥 붙인 다음에 이거를 여기 테이프로 이렇게 감는 방법이 있어요. 자, 그때 간격은 20cm입니다. 20cm 이하, 한 뼘 정도 되는 거죠. 32번 배전반 및 분전반을 넣은 강판재로 만든 함의 최소 두께는 강판재는 1.2, 그쵸? 합성수지는 1.5 그렇게 됐었죠. 33번 분전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무엇이냐. 자, 1번 배선과 기구는 모두 전면에 배치하였다. 맞죠? 두께 1.5 이상의 합성수지 맞죠? 3번에 1.2 이상의 강판 맞죠? 4번에 배선은 모두 분전반 이면으로 했다. 이면은 뒤로 사용했다? 아니죠, 그쵸? 잘못된 거죠. 34번 점유 면적이 좁고 운전보수에 안전하며 공장, 빌딩 등의 전기실에 많이 사용되는 배전반은 어느 것인가? 이걸 우리가 큐비클형이라고 하죠. 혹은 폐쇄식 배전반이라고 합니다. 35번 배전반 및 분전반의 설치 장소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자, 1번에 쉽게 조작할 수 있는 곳, 2번에 개폐기를 쉽게 조작할 수 있는 곳, 3번에 안정된 장소 다 좋아요. 4번에 은폐된 장소, 아까 제가 뭐라고 했어요? 숨기면 된다, 안 된다? 숨기면 안 된다. 그렇죠? 4번에 은폐된 장소는 지양해야 됩니다. 네, 하시면 안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3절 우리가 배전선로 및 배전반 공사에 대해서 봤는데 전선의 좀 길이, 두께, 그 다음에 높이, 그쵸? 가공이냐, 아니 가공전선에서 인입이냐, 아니면 그냥 가공전선이냐에 따라서 높이, 뭐 5m냐, 6m냐, 요거 좀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최근에 좀 이런 걸 물어보더라고요. 이게 원래 기사 부분의 섹터였는데 조금 약간 이제 기능사로 약간 이렇게 넘어오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네, 설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